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 실무 라이브 강의 넘버 2 보충 문제 풀이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절대적인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습의 방법 중 전습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망각이 적다, 연합이 생긴다, 길고 복잡한 학습에 적당하다. 학습에 필요한 반복이 적다. 3번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죠. 전습법이라는 호일 메소드라고 하는데 학습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학습하는 방법을 말하고 짧고 간단한 학습을 적당한 학습 방법이고 망각과 반복이 적고 연합이 생긴다. 단점으로는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 내용을 부분별로 나누어 학습하는 분수법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강도율을 가지고서 근로 손실 일수가 총 며칠인가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종업원이 10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강도율이 0.40이었다. 이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며칠인가? 그래서 근로 시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 1년 연 근로 시간을 2,400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 2,400이라고 하는 건 8시간씩 300일을 한다고 해서 38에 24에서 2,400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1,000명이니까 결국은 총 근로 시간 수는 얼마가 240 만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강도율이 0.4니까 그 근로 손실 일수는 그 식에다가 놓고 이렇게 나눠주면 930일이 됩니다. 강도율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 다 아는 식이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몇 사람이 전문가에 의해서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론하는 방법은 뭐냐? 심포지움이죠. 포럼이라든가 사회연구라든가 패널 디스커션은 요 밑에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이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어, 선택하면 되겠죠. 아닌 건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기 안전보건 교육이 아니고 안전보건 지급병에 대한 여기 내용이 쭉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제3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주관식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관식 시험 문제를 할 때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3개 정도 쓰게 해줘요. 문제에서 보면 그중에서 3개 정도 쓰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암기하기 쉬운 거 3개 정도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3개, 대부분 주관식도 3개 정도로 한정, 5개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점수 배당이 좀 어렵기 때문에 3개 정도로 다 한정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관식 공부할 때는 앞에 있는 아주 쉬운 것들 3개만 암기해서 자기 거화하면은 문제를 쓰는데 큰 무리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중 안전수단이 생략되어 불안전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의식 과잉에 의한 경우 맞죠. 피로에 의한 과로 맞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맞죠. 자극률이 엄한 경우는 불안전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적응 기제,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종류 중 도피 기제, 도피 행동의 그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도피 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도피 기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립, 퇴행, 억압 이런 것들은 도피 기제인데 합리화는 도피 기제가 아니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 해당하죠. 합리화는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다. 이 방어 기제를 알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얘기하죠. 누군가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접근하면은 상당히 그 연애의 성공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도피 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억압, 공격, 고립, 퇴행, 백일몽. 그러니까 뭔가 자기 그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행동에 관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죠. 다음 중 허즈버그의 위생 동기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허즈버그 그다음에 매슬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맥클러그 이런 사람들의 XY 이론을 서로 비교해 갖고 공부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산업안전 기사 또는 기술사 이런 지도사 이런 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허즈버그의 동의 이론을 보면 동기 요인은 맥클로그의 X 이론과 비슷하다. 동기 요인은 Y 이론과 비슷하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기가 덤벼드네. 그다음에 허드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리더십하고 허드십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허드십이라고 하는 거는 상사와 부하가 사회적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그다음에 G 형태가 권위적이죠. 상사와 부하가 지배적이죠. 상사와 권한 관계는 비공식적이다. 공식적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임명에 의해서 낙하산처럼 내려온 사람을 우리는 허드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헤드십.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의 사고 예방 기본 원칙 5단계 중 제1단계에 실시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이거는 아마 안전에 관한 면접을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하이니의 사고 예방의 5단계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과 안전기준이 제정, 2단계는 사실의 발견, 현상 파악, 3단계는 분석, 원인 규명, 4단계는 시정 방법의 선정, 대책 선정, 5단계는 시정 측의 적용, 목표 달성.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단계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권한의 책임과 권한의 부여, 자료 수집 뭐 쭉 나오죠. 그다음에 5단계는 3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음 중 무죄 원칙의 이념에서 선치 원칙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선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전에 위험 요소,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파악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을 선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그러한 것을 참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FTA를 여러분들이 박재희 교수인가요? 박재희 교수가 설명을 한 것 중에서 서로 저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불대수의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집합에 있어서의 불대수의 정리 개념. 그 FTA를 미니멈 컷셋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을 불대수의 정리라고 하는데 이건 집합의 정리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틀린 것은 A 플러스 1은 A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면은 불대수의 기본 원리는 플러스는 오화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이야. 집합의 합집합. 그 다음에 and는 교집합이죠. 두 개가 겹치는 경우. no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슬러시로 슬러시로 했지만 원래는 보통 위에다가 줄을 그어서 no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여집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합의 개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1이고 0은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은 모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TA를 할 때 밀먼카 컷셋을 구하는 경우에 바로 불대수의 정리에 의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불대수의 정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유튜브에 아주 잘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불대수의 법칙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공부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불대수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교환의 법칙은 A하고 이 점은 크로스입니다. 곱하기예요. A하고 B니까 교집합이니까 B하고 A도 교집합이에요. 이건 뭐야? 여기 A라고 하는 그림 보세요. A라고 하는 것과 B라는 것의 교집합은 여기죠, 여기 가운데. 요거는 서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교환되죠. A 플러스 B는 뭐예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이니까 요걸 다 더한 거죠,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다 더한 거야. 요게 AB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1은 A다. 요 그림에서 보면 돼. A하고 1하고 전체의 합집합은 뭐예요? A가 아니고 1이죠, 1. A가 하고 요 전체가 1이니까 1의 합집합은 뭐예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드모어의 법칙은 여집합은 A하고 B의 부정은 여집합은 A와 B의 교집합 반대 여집합과 여집합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흡수의 법칙. 이제 그럼 우리 그 FTA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요 흡수의 법칙의 흡수. 예? 흡수의 법칙. A 플러스 A, B는 A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A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은 여기잖아요. 여기. 거기하고 합집합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 흡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의 합집합. B의 합집합은 요 전체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B의 합집합이죠. 합집합에다가 A의 교집합은 뭡니까? 요거죠. A가 되죠. 이게 요 법칙이 그대로 우리가 FTA에서 미니멀 컷셋을 구할 때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불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뭐 불이라고도 하고 불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영어 발음이니까 그대로 아셔갖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수 분석, 이벤트 트리라고 하는 사건수 분석의 적용 사례에서 A, B에 들어갈 확률값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어떠한 사상이 그러니까 이벤트 트리 어나리시스는 뭐예요? 균화법적 분석 방법이란 말이야. 저점 가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거야. 성공, 고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벤트 트리는 여기에 0.9면 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성공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실패죠. 이 위는 성공, 이건 실패야. 그런데 이 확률은 항상 1이죠. 그러니까 0.99하고 A를 더하면 1이 되니까 0.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992하고 B를 더하면 1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08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0.2, 0.3 요거 다 더하면 1이 되니까 이건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수 분석, 이벤트 트리 어나리시스라고 하는 사건수 분석은 초기 사상으로 분리하는 설비 이상, 운전자의 오류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 거로 균화법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기본 사상이 나오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균화법이고, 그 다음에 대응 시점에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가 합해서 1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프레스 작업 중 금형 내에 손이 오랫동안 남아있어 발생한 재의 경우 다음 휴먼 에러는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남아있음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시간적 오류라, 타이밍 에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커미션 에러, 뭐 행동 오류라고 그러고 자기회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퀀스 에러는 순서 오류, 오미션 에러는 생략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도를 얘기하는 시스템에 관한 병렬 시스템에 있어서 N의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서 요소의 수명의 지수 함수를 따를 경우 시스템의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박재혁 교수가 특강으로 했던 그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박재혁 교수가 인간공학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그런 강의는 사실 어디에서 듣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강의하는 거는 국내 최고의 강의다고 혼자서 자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 나만큼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강의는 최고의 강의다. 그렇게 혼자서 자평하면서 삽니다. 그래야지 또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음 FTA를 우리가 얘기하죠. 결함수 분석이에요. 결함수 분석. Fault Tree Analysis라고 해갖고 결함수 분석이라고 하는데, 결함수 분석은 연역폭이죠. 어떤 토탈, 어떤 사고의 토탈, 이게 만약에 폭발이 있다면 폭발로부터 가지를 쳐서 맨 기본 사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거는 오화 게이트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동그랗지 않고 밑으로 된 거는 엔드 게이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재혁 교수가 강의했던 FTA의 그 확률 계산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그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고장의 발생 확률은 약 얼마인가? 그거는 바로 요 시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이게 OR 게이트니까 1-P 그 다음에 곱하기 1-P 확률 X2의 확률 해서 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안전에서 그림과 같은 이게 500kg 포스예요. 보통 포스는 뭐 첨자로 쓰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물을 와이어 로프 상부 60도, 여기 60도죠. 의 각으로 들어 올릴 때 로프 한 선에 걸리는 하중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가 빗면이고 요것의 그 하중을 구하고, 지금 요렇게 걸리는 것이 반반씩 걸리니까 2분의 여기 나온 것처럼 화재 무게, 여기 보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력은 여기에 걸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30도 아니에요? 요 장력은 이거로 요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코사인 세타가 요게 되죠? 요거 되니까 요것은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요 식이죠. 로프에 걸리는 장력, 이것은 장력은 화물의 무게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또는 화물의 무게는 이꼬로 장력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건 사인 코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 겁니다. 이거 뭐 우리 졸업생이죠. 누구야? 조갑식 노무사, 조갑식 노무사가 강의했던 내용에도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조갑식 씨는 아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분이에요.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지금 대학에서 내가 소개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노무사면서도 산업안전 그 기계기술사를 아직은 뭐 취득을 안 한 거예요. 1차는 된 것 같은데 관리사도 1차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2차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따라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산업안전공학과에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 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10%예요. 여기 보면 와이어 로프에 한 꼬임 끊어지면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음매가 있는 거 안 되고, 지름이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한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레인에서 건과 방지 장치, 달기계 윗면의 건상 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몇 센치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조정해야 하는가? 이거는 25cm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레인의 그 방어 장치는 다 아시겠지만 과부하 방지 장치. 그다음에 건과 방지 장치라는 건 뭐야? 꼬여서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서 그럼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꼬여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느 단계 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충돌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해지 장치, 스토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25cm 이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틸렌의 용접 장치에서 사용되는 발생기실의 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서 틀린 것은, 다른 건 다 맞아요. 근데 천장과 벽은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돼. 그렇지는 않죠. 터져서 위로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터져서 위로 날아가야 되니까 견고한 콘크리트 말고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왔지만 발생기 구조는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하 동동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거. 그 다음에 지붕과 천장에 얇은 초파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사용할 거. 바닥 면적이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계구부를 창이나 돌출구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거. 출입구의 문은 두께가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이하 동동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 검사에 관한 얘기도 또 나와 있죠. 비파괴 검사는 파괴를 하지 않고 어떠한 재료, 특히 금속 재료의 결함을 찾는 것을 비파괴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음향 탐상 시험, 초음파 탐상 검사, 와류 탐상 시험 또는 방사선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수 검사, 누설 검사, 음향 탐정, 초음파, 자분 탐상, 와류 탐상, 침탐, 방사선, 투과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비파괴 검사로 쓰이는데 왜 이런 비파괴 검사가
안전에서 중요하냐면은 특히 화학 공장 같은데 크랙이 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터져나감으로써 상당한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도 기계 안전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간고사는 어, 1주에서 6주까지 시험, 6주까지의 내용의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 2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는 20문제고요. 그리고 시간은 30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좀 나오니까 공학 계산기가 있으면 좋죠. 아니면 뭐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험을 본다는 것을 아시고요. 어, 특히 FTA, ETA, 그다음에 신뢰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험에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좋은 시험 결과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라이브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전부 A 플러스 받기를 기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들어오신 학우님들에 대해서 본인들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록은 이것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